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영국을 방문해 극진한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의 투자 협력이 이루어진 가운데 영국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 총선에서 자유당이 압승하며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요. 역대 두 번째 최연소 총리가 된 트루도 대표의 이력과 매력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선재교 국제부 기획위원, 박원건 한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시진핑 국가주석의 영국 방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타지 못한 황금마차를 여왕과 함께 탔다. 굉장히 지금 환대를 받고 있다는데, 손주님, 저렇게 영국에서 극진한 환대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짐작하시겠지만 예. 뭐 볼 것도 없이 네. 그 중국 돈 때문일 그래요? 겁니다. 예. 이번에 BBC가 그 시진핑 주석 방문에 앞서서 이번에 그 경협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우리 돈으로 한 50조 원 정도의 그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예. 그 어제 그 영국 총리실에서 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그 캐머런 총리가 직접 얘기한 거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400억 파운드, 한 70조 원 정도다. 예, 물론 예. 이제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뭐 원전 문제, 그다음에 고속철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에너지 부분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냥 핵심 사업들을 굉장히 이번에 많이 진척을 시킨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뭐 중국도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이고 영국도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서로 뭐 그렇죠. 경제적 이익이 맞물려서 이런 좀 방문에 굉장히 환대를 하고 있다. 저희들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 중국이 이제 그 위안화를 네. 달러 못지않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통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지금 기록이 그 집계를 보면은 중국 본토하고 홍콩 다음으로 런던에서 위안화 거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또 런던 입장에서는 영국 입장에서는 뉴욕이나 프랑크푸르트에 또 대항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금융시장 간의 그 경쟁이 있기 때문에 위안화 거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위상이 또 높아지는 그런 점도 계산할 겁니다. 교수님, 과거 이 중국과 영국 관계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예전에 보면 뭐 전쟁 상황도 있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혀 다른 신미롤이다 할 정도로 지금 가까워진 상황인데, 물론 영국 내부에서 뭐 반발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지금의 우리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달라가는 양상들, 그건 정치적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이번 방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뼈아픈 영국과의 역사적인 앙금이 있죠. 아편 전쟁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영국의 제국주의에 굉장히 큰 침탈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뼈아프게 남아 있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영국을 방문한 것은 뭐랄까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금이 환영을 했다. 그래서 뭐 금마차를 타고 갔으니까 뭐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겠죠. 금이 환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단순히 그런 문제도 있지만 중국이 다시 한번 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강대국으로서 돌아왔다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얘기를 하는데 이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가서 발언한 내용도 보면 중국은 2000년 전부터 이미 법치 국가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부상을 한다기보다 원래 강대국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돌아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또 영국 방문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을 들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중국의 외교를 보면 점혈식 외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 국가를 따로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이 영국이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에 4번째 개별 방문을 하는 국가입니다. 이전에 방문했던 국가는 한국, 그리고 러시아, 몽골 같이 주변국이었고요. 그 주변국을 넘어서서 간 것은 영국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중국이 생각하는 이른바 중국의 꿈, 중국이 다시는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저는 적지 않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그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의 그 한 구절을 인용을 해서 그 과거는 미래의 서막에 불과하다.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중국의 과거 이제 이런 것에서 깨어나서 이제 원대복귀한다는 그런 의미를 좀 부각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의회 연설하셨으니까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11분간 연설을 했는데 좀 썰렁한 느낌이었다고 그래요. 기립박수도 없었고,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 박수치고 막 이렇게 환호해주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부분 어떤 냉대는 아니지만 이런 모습은 또 저희들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 영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침착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영국 언론들 그 평가는 아주 굉장히 아주 신랄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아주 신랄한데 그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 박수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 의미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 너무 완벽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또 이제 또 얘기가 되는 게 캐머런 총리가 그 11분간 연설하는데 통역기를 끼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언론들이 그걸 놔둘 리가 없죠. 그럼 중국말을 잘 알아듣느냐? 아니 캐머런 총리가 그 시진핑 온다고 벼락치기 중국어 공부를 했나? 아니면 아예 듣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근데 아무래도 지금 방점은 뭐 뻔할 거니까 그냥 안 듣는다 그런 거 아니냐 해서 지금 그것도 좀 해프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두 가지 의미가 또 연결돼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미 의회와 미 정부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캐머런 총리와 영국 왕실에서 보여준 거는 극진한 황대죠. 하지만 미 의회 입장에서는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영국 의회를 얘기를 하는데 영국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죠. 그 이유는 영국이 민주주의의 발상 국가고 특히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인권 문제가 걸려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 사전에 또 시진핑 주석이 영국을 방문할 때 중국 측에서 영국한테 얘기한 것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문제들도 걸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영국 의회 입장에서는 무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 이 철강 관련돼서 지금 중국의 값싼 철강 제품이 넘어오는 바람에 영국 경제가 좀 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영국 의회 의원들은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인 것에 들어갔고 또 하나 그 위에 하나 더 들어간다면 역시 영국과 미국 간의 관계죠. 제가 표현을 잘못할 만큼 미국과 영국 간의 관계는 서로 뭐 뗄라 뗄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뭐 어떻게 보면 혈맹의 이상의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영국 의회에서 하는 태도는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영국과 미국은 정말 혈맹인데 그 미국의 경쟁자인 중국의 국가주석이 영국을 방문했다. 지난번에 그 AIB 있잖아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거기 서방국가로서 제일 먼저 가입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약간 곱지 않는 시선을 왜 그랬을까 이런 데 의문점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 미국은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국 방문 이런 행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뭐 미국 그 당국 쪽에서는 물론 뭐 코멘트를 한 입장이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하지만 이제 미국 언론들이 이렇게 미국 관리들 이제 인용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걸 보면 아주 불쾌함이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두고 봐라. 분명히 뒤가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저렇게 성급하게 해서 과연 저게 뭐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하고의 어떤 그런 그 특수관계를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그 특히 그 이라크 전쟁 때 그 뭐 심지어는 영국이 미국의 푸들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영국으로서도 지금 중국 특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이른바 G2 새로운 신형 대국 관계로다가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어떤 의미에서 거기에 끼게 되면은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카드를 쥐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솔직히 이걸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영국으로서는 크게 손해볼 게 없는 비즈니스 아닐까 하는 그런 그 관측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미국과 중국은 이 난상운도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방문을 했거든요. 난상운도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중국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이 난사군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군사적 긴장까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서로 미국하고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일 걸로 보입니다. 우선 지금 그 중국은 아시다시피 그 1대1로 하다 이제 그거 관련해서 해양 실크로드를 이제 해서 그쪽 남상군도 쪽을 지나가서 이제 이렇게 유럽 쪽으로 가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해양 대국이라는 것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오바마가 지금 아시아 재균형 전략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굉장히 힘이 넘어오면서 이제 그 하니까 중국하고 이제 그 부분을 특히 거기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그 입법 그 안보 입법 강행도 미국이 사실 뒤에서 굉장히 부추겼는데 그런 것도 큰 그림은 미국이 어떤 그 중국 견제에 일본을 좀 집어넣어서 자기들이 어떤 공동 견제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알겠습니다. 지금 남중국의 화면이 잠깐 나왔었는데 좀 보여주실래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난사군도 남중의 난사군도가 얌초로 이루어진 지금 보시면 이쪽 군도인데 최근에 여기다 뭐 등대까지 중국이 설치를 하면서 자기 영토 확장의 어떤 이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 남중국해를 지금 항해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어떤 입장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 가운데 껴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정부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일단 난사군도 문제에 지금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에 중국이 방공 식별 구역을 지금 선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2해리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은 중국의 사전 허락을 맡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국의 입장인 거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항해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특히 남사군도에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군함을 파견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양쪽에 지금 긴장이 사실은 높아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때 이 문제가 일부 나왔다라고 지금 언론에 나왔고 또 뭐 우리 외교부 장관이 좀 뭐 발언 실수가 있어서 이게 난사군도라는 단어가 나왔느냐 말았느냐를 놓고 조금 논란의 여지가 되는데 어쨌든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 후에 나온 기자회견을 보면 난사군도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그 표현은 없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은 이거를 저희가 잘 읽어야 되는 게 전체 기자회견의 맥락은 한국이 중국과 잘 지내는 것을 미국도 원한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중국과 잘 지내기를 원한다. 바로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을 초청을 해서 밥도 먹고 축배도 했다. 우리는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미국도 지지를 한다. 그런 얘기 다 끝에 맨 마지막에 한마디 붙은 게 중국이 혹시라도 세계적인 국제적인 규범을 어기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국도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한마디를 붙인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갖고 그것이 난사군도의 문제냐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설사 난사군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한국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일부에서 생각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뭔가 군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군사적인 옵션을 우리가 선택할 게 없습니다. 주한 미군이 그쪽으로 파견될 수도 없고요. 혹시라도 지금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를 미국이 활용하겠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들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캐나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캐나다 총선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40대 트루도 대표가 돌풍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인물입니까? 선임께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 우선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거의 영화 배우 뺨치는 미남이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유럽 언론들이 뭐 가장 섹시한 지도자가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정치 노선 같은 거는 별로 지금 관심을 안 보인다는 캐나다적으로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또 두 번이나 총리를 지냈던 그 트루도 전직 총리고 그래서 뭐 원래 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캐나다에서 두 번 최초의 부자 총리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무래도 자유당 노선이기 때문에 그 긴축이라는 것보다는 뭐 부자 증세라든가 그다음에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들이 많은데 이제 다만 이 사람이 정치 연륜이 짧기 때문에 2008년에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후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륜이 짧아서 과연 캐나다가 자기 말처럼 국제사회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제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약간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젊은 총리 뭐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좀 독립적인 행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일단 너무 이렇게 화려한 스포트를 좀 받고 있거든요. 40대 젊은 총리로서 예전에 닉슨 전 대통령은 뭐 어렸을 때 이 아이를 이렇게 올려보면서 얘가 총리가 될 거다. 그 아버지 때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예언이 적중했다. 지금 그렇게 보도도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관심을 끌만합니다. 여러 가지 배경도 그렇고 지금 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모라든지 충분히 그 카리스마와 스타 기질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아버지가 현대 캐나다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17년간 집권을 했던 진보적인 그런 수상이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포커스를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이 과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해나갈 것인가. 지금 뭐 이미 내세웠던 공약들은 부자 증세를 하겠다, 법인세를 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캐나다 경제가 최근에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세계의 불경기에도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잘 하고 있는 경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방향이 전환이 됐을 때 과연 그것이 미국 또 나아가서는 한국과 캐나다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재규 국제부 기획위원 박원근 한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